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받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이재명 체제가 굳건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의 기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의 판결은 사법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 등에선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거냐, 무죄 아니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냐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정치는 생물인지라 복귀가 예정돼 있는 김경수 등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이재명 일극 체제를 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이재명에게 대적할 만한 인물이 민주당 또는 야권 전체에서 잘 보이지 않는 형국이지요.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새 지도부 또한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재명의 숱한 사법 리스크이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재명은 현재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2개, 위중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고, 제밖에도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불어닥칠 그런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더욱 굳건히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병주 최고위원의 경우 없는 죄를 만들면 재판부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판사 니들이 유죄를 내린다면 우리 지지층들이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재판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인 것입니다. 또한 역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에 당선된 이현주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재명의 재판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또 국민저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이 된다면 국민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안주자로 이 대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요. 자, 이게 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뭔가 대단한 국가적 통치를, 대단한 국정 운영을 하다가 벌어진 일도 더더욱 아니지요. 자, 그저 저 하나 살아보겠다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고, 또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위증교사를 시도한 게 전부입니다. 또 국민 누구든 어떤 공직자가 되든 이런 짓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치의 문제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자, 우상호 전 의원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당의 전체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 전 의원은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대표는 유지해야 한다라며, 자, 우리가 이 대표 사건을 이미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을 해놨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겨냥해야 하지만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를 10월에 어떻게 내보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참 이것도 말이 참 코미디인 게,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를 10월에 어떻게 내보내냐라고 되물을 게 아니라 곧 있으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당대표로 뽑아놨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 것이죠. 재판이 뭐 한두 건도 아니고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그것도 연임으로 뽑아놓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궤변이 아니고 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고,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해서 결국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선거가 임박해서는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차원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이재명을 적극 방탄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계획대로 민심이 잘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은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는 이재명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한 당원들의 염원이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이 아니라 정권 교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 우뚝 서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90% 가까운 득표율로 제1야당의 대표로 또다시 연임됐다라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큰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9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를 판사들이 구속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라는 게 항상 따르기 마련이지요.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부로서는 물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겠지만, 유죄, 무죄 두 개의 경우의 수 모두 다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를 내리면 좌파 진영에서, 무죄를 내리면 우파 진영에서,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이죠. 저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로서는 꼭 유죄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으로 대변되는 민심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이재명 1급 체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은 이재명의 무죄가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차기 대선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 지지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껴안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과연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처지인가라는 점입니다. 개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과연 중도층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재명이 다시 대선 판국에서 얼굴을 들이민다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극단의 정치가 너무 실물이 나고 그 원흉을 이재명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이것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이재명으로 확신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 물론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재명 1급 체제의 결말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